안녕하세요. 베트남어 강사 판위엔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베트남어 과정으로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우리가 진행할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며 베트남어의 특징과 베트남어의 알파벳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과정의 소개 및 베트남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내용은 어휘, 문법, 기본 문형, 세 단어, 대화 연습, 알아보기 이렇게 나눠 있는데 어휘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눠 있는데 그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휘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국어랑 비교하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 그 기본 문헌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같이 배우고요. 새 단어.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대화에서 나타날 새로운 단어도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같이 대화를 연습한 거예요. 연습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단어와 문법 등을 배운 다음에 그 바탕으로 연습 문제가 같이 배워볼게요. 그리고 더 알아보기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와 있어요. 베트남어 입문에서 우리가 베트남어 알파벳 그리고 발음법, 성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기의 개인정보를 상대방한테 어떻게 제공하는지, 상대방의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름, 나이, 가족, 직업 등과 같이 그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 어휘를 배우겠습니다. 시간과 공간, 시간은 오늘 내일 날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공간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날짜와 장소, 시간과 공간도 같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시제, 중요한 거죠.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리고 추가로 여러 가지 근접 과거 시제, 근접 미래 시제, 현재 진행 시제 등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배우겠습니다. 숫자, 날짜, 음식과 같은 소주제 등도 같이 배울 거예요. 자, 이제는 제가 베트남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베트남어는 원래 프랑스 사람이 만들어준 글자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베트남 말을 사용했지만 글자는 한자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아주 긴 시간 동안,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한자어를 많이 썼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더 이상 중국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고 또는 모든 사람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알레산드로라는 프랑스 설교자가 베트남에 와서 글을 만들어줬어요. 그 글은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어나 라틴어, 프랑스어, 미국어의 라틴어 쪽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물론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글자를 보면 프랑스의 글자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어, 중국 사람의 지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어도 중국어의 흔적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70% 이상은 한자어가 존재하고 있어요. 베트남 말에. 그래서 중국어를 알거나 한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발음 쪽으로 비슷하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문자는 프로투카나 그리스어랑 비슷하다고 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성조가 관련된 거예요. 육성이에요. 6개의 성조가 존재하고 있어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사성이라고 하잖아요. 사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는 성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합쳐서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에서 성조가 없는 거는
앞에 있는 성조와 뒤에 있는 성조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되어 있지만 베트남어는 성조가 없는 것도 성조가 언제나 다른 성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똑같은 톤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5성이 5성이라고 보기 힘들고 6성으로 6개의 성조로 봐야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문장에서 주어가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한국말을 할 때 밥 먹었어요, 진지 드셨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어가 없어도 반말이 아니면 상대방의 존중함을 보여줄 수 있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주어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어는 단순히 나나 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자기 화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나이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고 이거는 인칭과 관련한 문제예요. 인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강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띄어쓰기가 없는 거예요. 한국어에서는 어떤 주어 그리고 주격조사 그리고 띄어서 또는 목적어, 조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베트남어는 한 음절, 띄어서 또 다른 음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띄어쓰기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고 하면은 문법에 따라서요. 어떤 연결음이 그리고 주어 이렇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조사가 존재하지만 한국어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어에는 말하면은 주격조사, 저격조사, 목적격조사 여러 가지 조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베트남어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격조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가 있는 그런 거를 없고 그냥 언제 어떤 거 존재하냐면 시간, 저격조사, 시간이나 장소와 관련된 그런 저격조사만 존재하고 있어요. 존댓말, 한국 사람들은 존댓말을 엄청 많이 엄격하게 쓰고 있지만 베트남어에도 존댓말이 존재하냐? 베트남어에도 존댓말이 있어요. 존댓말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언제나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라 상대방이 누군지 또는 그 사용하는 맥락,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지만 그냥 아주 간단한 단어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또 존댓말은 간단한 문법이나 어휘로 표현됩니다. 대명사의 다양성, 대명사. 저번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인칭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대명사는 나이, 성별, 직급 등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어요. 한국어에서도 사장님인지 그런 사람에 따라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잖아요. 지칭어 같은 거 인칭과 관련해서 또는 소문자와 대문자의 엄격한 규칙. 베트남어에서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영어처럼 이름, 교육명사과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호치민이라는 표현인데 그 이름이에요. 도시의 이름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니까 다 대명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 어떤 부서의 이름이면 또 다른 경우에서 소문자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표준어. 많은 사람들은 하노이의 말,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니까 하노이의 말을 배워야 표준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베트남어의 표준어가 3가지가 있어요. 북쪽에는 하노이, 그리고 중부 지방에는 회라는 도시의 언어, 그리고 남쪽에는 호치민시의 언어입니다. 실제로는 호치민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낀 쪽의 어떤 민족의 언어입니다. 베트남에 54개의 민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낀 쪽이라는 한 민족이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긴 쪽의 언어입니다. 지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발음 차이나 어휘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어처럼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문장 구조, 이거 완전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은 순서예요. 문장의 어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 그리고 동사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베트남어는 반대요. 주어는 뭐 앞에 있고 그렇지만 서술어에서는 동사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이거는 영어와 같은 구조입니다. 베트남어의 알파벳 우리가 좀 이따가 알아볼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단모음 그리고 복모음하고 자음 자음도 약간 단자음이랑 이중자음으로 나눠 있는데 단모음 같은 경우는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개는 똑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11개의 발음만 존재하고 있어요. 복모음 같은 경우는 45개 있어요. 그런데 45개 다 외우냐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단모음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야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누면은 뭐 32개는 2가지의 단모음의 결합, 그리고 나머지는 3가지의 단모음 결합.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1강에서 배우겠습니다. 자음 같은 경우는 단자음, 복자음, 이중자음, 겹자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17개의 단자음이 있고 10개의 겹자음이 있어요. 겹자음도 역시 단자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영어 알파벳과 유사하지만 영어 알파벳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영어의 알파벳에 있는 거는 없어도 있어요. 약간 FWZ과 같은 글자는 베트남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에 없는 자음도 있어요. 니라는 자음은 없어요. 영어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베트남어의 알파벳을 배우겠습니다. 먼저는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은 ABC라고 영어 알파벳을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배우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우시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번은 한번 알아볼게요. 아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영어에 없는 거예요. 없고 발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는 거, 너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자음입니다. 에, 여기까지는 영어에 없는 거예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영어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F, 영어에 있죠. 근데 베트남어에 없어요. 이 표현은 없어요. 거, 허, 이, 그리고 J도 베트남어에 없어요. 까, 러, 머, 너, 오. 오는 한국어에 있죠. 오 있는 영어는 없는 거죠. 영어 알파벳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한국어에 있는 어라는 발음이지만 영어에 없어요. 이거는 영어랑 베트남어에 다 존재하고 있지만 다 자음으로 사용할 때 여러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된 자음입니다. 워라고 할 때 이것도 엄청 사용하기가 어려운 자음입니다. 보통 혼자서 못 쓰고 유이라는 오라는 베트남 말로 하면은 오라는 글이랑 결합해야 발음이 돼요. 러라고 합니다. 시옷이죠. 한국어의 시옷. 떠 상티끝 같은 느낌이에요. 떠. 오 한국어의 우죠. 영어에 없는 거예요. 오에다가 뭐 어떤 반점 같은 거를 붙어서 만들어진 글자이지만 한국어는 돼요. 한국어로 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비읍시라고 발음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발음되지 않아요. 이랑 앞니랑 아래 입술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야 돼요. 고 W는 베트남어에 존재하지 않다고 했죠. 하고 이
이거는 이로 발음해요. 여기도 이잖아요. 이거는 바로 모음에서 똑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모음입니다. 이거 G는 베트남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랑 여기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이걸 러라고 하고 리을과 리을에 결합해서 소리가 나는 건데 이거는 러라는 표현은 하나의 리을의 발음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 간단하게 베트남어의 알파벳을 알아봤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in chào và hẹn gặp lại. 안녕히 가세요.